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찡한 사연입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시어머니께 환하게 인사했는데 돌아온 건 왔어요 라는 짧고 차가운 한마디 뿐이었어요. 뭘 해드려도 됐어요. 필요 없어요 라며 거절만 하시는 시어머니. 며느리는 상처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며느리가 해준 작은 행동 하나에 시어머니는 평생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명절이 지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시댁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가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돌아온 건 그 짧고 차가운 말 한마디 뿐이었어요. 초겨울 바람이 스며드는 오래된 시댁 거실. 며느리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시어머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낡은 장롱과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앙상한 감나무 가지가 겨울 하늘을 찔러 올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날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남편에게 물어가며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하고 포장도 예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댁 문을 두드렸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인사뿐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며느리가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들고 온 음식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제가 음식 좀 준비해 왔어요. 남편이 어머님께서 전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보따리를 받아들기는 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방 한쪽에 놓아둘 뿐이었어요. 며느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며느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앉으라는 말도 없었고 차 한 잔 권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 자리를 찾아 소파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침묵이 며느리의 가슴을 조였어요.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집이었지만 정돈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선반에는 낡은 책들과 도자기 몇 점이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사진들을 보며 남편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봤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했어요. 남편이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홀로 남편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애착이 크시겠구나. 며느리는 그렇게 이해하려 했어요. 아들을 혼자 키운 어머니니까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주방으로 갔어요. 어머님, 상 차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주방에는 이미 시어머니가 준비해둔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하나씩 들어
상 위에 올렸어요. 이건 여기에 놓으면 될까요? 며느리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며느리가 놓은 그릇을 다시 들어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이건 여기가 아니에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요. 어디에 놓으면 될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직접 그릇들을 옮겨 놓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지켜보며 다음엔 제대로 하려고 위치를 외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다음 그릇을 들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님이 무슨 상차림을 해요. 손님이 아니라 며느리인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됐다니까요. 그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에서 그릇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물러서서 시어머니가 상을 차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다시 거절당할까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그릇 하나하나의 위치가 정확했고 움직임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평생 혼자 해온 일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문득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혼자 이 일을 하셨구나. 남편을 혼자 키우며 명절상도 혼자 차리고 모든 걸 혼자 해내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그럼 이제는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시어머니는 도움을 거부하시는 걸까요? 상을 다 차리고 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명절 음식들이 가득한 상이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제가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남편이 어머님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해서 어머님께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그릇을 열어보지도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지만 가끔 며느리를 흘끔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 시선이 며느리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혹시 식사 예절이 잘못된 건 아닌지, 젓가락질이 이상한 건 아닌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뭐라도 말을 해야 하는데 며느리는 생각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날씨 이야기도 이미 했고 음식 이야기도 통하지 않았어요. 남편 이야기를 꺼내볼까 했지만 그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어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앞을 막았습니다. 됐어요.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해요. 손님이 아니라 며느리인데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됐다니까요. 며느리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돌아와 앉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는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친해지고 싶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외로워 보였어요. 며느리는 다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제가 행주질은 할게요. 됐어요. 어머님, 저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빛을 봤습니다. 차가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같은, 불안함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어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어머니랑 잘 지냈어?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오자 조금 표정이 풀렸습니다. 며느리를 대할 때와는 달랐어요. 아들에게는 음식도 권하고 말도 더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혼자 키우셨으니까 당연히 아들이 더 소중하시겠지. 저녁이 되어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드릴 때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다음에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 좋으셨어?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어요. 남편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무뚝뚝하시긴 한데 나쁜 분은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야. 응, 알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까요? 며느리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며느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 짧은 말투, 거절하는 손길,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더 잘해야겠다. 며느리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며느리는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표정, 목소리,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시어머니께 며느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며느리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시어머니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시댁에서도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을 꺼내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붙인 전들, 예쁘게 포장된 나물들. 하나하나가 정성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그 음식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착한 애인데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열심히 다가오려 한다는 걸.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오래전 상처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시어머니도 며느리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과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 혼자 살겠다. 아들도 시집 보내고 나면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을 주지 않으려 했어요. 어차피 남이야. 정 주면 상처받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아니야. 마음 주면 안 돼. 시어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초겨울의 찬바람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어져만 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차가움 뒤에 숨은 시어머니의 상처를. 그리고 시어머니도 몰랐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벽은 오래된 상처로 쌓인 것이었고 쉽게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초겨울 밤 두 집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가가고 싶은 마음으로, 다른 하나는 밀어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첫 만남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조금씩이라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을 찾았어요. 갈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남편에게 물어가며 정성껏 준비했어요. 어머님,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영양죽을 쑤어왔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건넸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됐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짧고 단호한 말투. 며느리는 매번 가슴이 철렁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드시라고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는 받아들이긴 했지만 기쁜 표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방에 놓아둘 뿐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남편에게 물으니 시어머니는 생신상을 안 받으신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그래도 뭔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카네이션을 사서 화분에 심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잡채와 전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했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분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어머님,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됐다니까요. 나 이런 거 귀찮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귀찮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냥 여기 놓고 갈게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며느리는 시댁에서 2시간도 채 머물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도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님은 왜 저를 이렇게 밀어내시는 걸까? 며느리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예의가 없었나, 말을 잘못했나, 계속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다가가려 했을 뿐인데요.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칠 때마다 며느리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옆자리에는 딸과 함께 앉은 어머니가 보였어요.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어머님과 저렇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셨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응, 좋아하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힘들어할 게 뻔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어머니가 표현을 잘 못하시긴 하지만 분명 고마워하셨을 거야.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시어머니를 위해 만들었던 음식들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음식들을 꺼내 하나씩 먹어봤어요. 맛은 괜찮았습니다. 남편도 맛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받아주지 않으실까요?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혹시 너무 자주 가는 게 부담이 되시나? 혹시 음식을 해가는 게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나? 하지만 며느리는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께 다가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친정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어머니와 통화를 했어요. 엄마, 나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나한테 너무 차가우셔서. 며느리는 그동안의 일들을 어머니께 털어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수진아, 시어머니도 다 이유가 있으실 거야. 좀 더 기다려봐. 근데 엄마, 내가 뭘 해도 안 받아주시는데 어떻게 해? 그래도 꾸준히 해.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야. 친정 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여름이 오고 며느리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을 찾았습니다. 갈 때마다 뭔가를 준비해 갔어요. 음식, 선물, 과일. 시어머니가 필요하실 만한 것들을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그 말들이 며느리의 마음에 작은 상처로 쌓였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상처였지만 쌓이고 쌓이니 점점 커졌어요. 어느 날 며느리는 시댁 근처 마트에서 시어머니를 우연히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장을 보고 계셨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반갑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여기서 뵙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짐을 들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짐을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어머님, 무거우신데 제가 들어드릴게요. 됐다니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렇게 힘드신데 왜 도움을 거절하시는 걸까요? 며느리는 멀찍이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혹시나 너무 힘드시면 도와드리려고요. 시어머니는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어요. 무거운 짐을 옆에 놓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무 뒤에 숨어서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또 거절당할까봐 망설였어요.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버스를 타는 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혼자 장 보시는 거 힘들어 보이던데 우리가 도와드리면 안 될까? 어머니가 혼자 하시는 거 좋아하셔. 예전에 한번 도와드린다고 했다가 혼났어. 왜? 민폐 끼치기 싫다고 하시더라. 혼자 사는 게 익숙하시대.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혼자 사는 게 익숙하신 거였어요. 아니, 혼자 살아야 한다고 믿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혼자 계시려고 하실까? 외롭지 않으실까? 가을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시댁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받아주시지 않으니까요. 대신 며느리는 그냥 자주 얼굴을 뵙기로 했어요. 짧게라도 자주 들르기로 한 거예요. 어머님,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며느리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뵙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그래요. 그날 며느리는 시댁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저 시어머니 옆에 앉아 TV를 보고 가끔 말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전처럼 차갑게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는 그것만으로도 조금 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을 찾았어요. 매번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시간 있다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기침을 하시고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시어머니는 손을 저었지만 기침이 계속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걱정스러웠어요. 약은 드셨어요? 응.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며느리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근처 마트로 달려가 재료를 샀습니다. 그리고 죽을 끓였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죽을 끓이는 모습을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죽을 끓여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감기엔 따뜻한 죽이 좋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드시는 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했어요. 시어머니는 한 그릇을 다 드셨습니다. 맛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짧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음식을 칭찬하신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더 드실래요? 아니, 됐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며느리는 시어머니 약을 챙겨드리고 집 청소도 조금 하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며느리는 조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조금 마음을 여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간 후에 혼자 눈물을 흘렸다는 거리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끓여준 죽그릇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죽을 누가 끓여준 게 얼마만인지. 남편이 죽은 후, 아들이 장가간 후, 시어머니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파도 혼자 참았고, 힘들어도 혼자 견뎠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지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거절해도 차갑게 대해도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도 결국 떠나겠지. 정주면 상처받아. 시어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끓여준 죽을 조금 남겨뒀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먹으려고요. 그 따뜻함을 조금 더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정성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거리요.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그 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금이었지만 언젠가 그 금은 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며느리는 계속 다가갔고 시어머니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며느리가 시집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며느리는 꾸준히 시댁을 찾았고 시어머니도 조금씩 며느리에게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며느리는 시댁에 들렀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출근했고 며느리 혼자 시어머니를 뵙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컵을 주우려고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손을 뻗다가 움찔하시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재빨리 손을 뒤로 감췄어요. 괜찮아. 그냥 컵 떨어뜨렸어.
며느리는 떨어진 컵을 주워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님, 손 다치셨어요? 아니야.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주방에서 시어머니는 찬장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잡이를 잡으려다가 또 움찔하시며 손을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 손목에 무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손목 불편하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 괜찮아. 어머님, 제가 봐도 불편해 보이는데요. 병원 가보셨어요? 됐어. 별일 아니야. 시어머니는 다시 찬장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이번엔 왼손으로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오른손은 거의 쓰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제가 뭐 꺼내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님, 손목 아프신 거 맞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별일 아니라니까. 어머님, 손목은 중요해요. 방치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 달 전부터 좀 불편했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 한 달이나요? 어머님, 그럼 진작 병원 가셨어야죠. 괜찮아.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참으셨다니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어머님, 오늘 병원 같이 가요. 안 가.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요? 아픈데 병원 가셔야죠. 괜찮다니까.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 남아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을까? 며느리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손목이 안 좋으신 것 같아. 한 달 전부터 아프셨대. 뭐?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 응, 그런데 병원 안 가시려고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니 원래 병원 안 가시려고 하셔. 내가 저녁에 가서 말해볼게.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녁까지 기다리기엔 마음이 불편했어요. 며느리는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오른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손목 때문에 일상생활 불편하시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걱정돼서 그래요. 그냥 한 번만 병원 가보시면 안 될까요? 괜찮다니까. 왜 자꾸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시어머니의 손목이 신경 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어나서 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됐어.
내가 할게. 시어머니도 일어나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따라갔어요. 시어머니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손목에 힘이 없어서 놓칠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냄비를 받쳤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서 냄비를 가져가려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손목 아프신데 어떻게 요리를 하세요? 제가 할게요. 내가 한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서 냄비를 빼앗다시피 가져갔어요. 그러고는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뒤로 물러서며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혼자 하시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목이 불편해서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칼질을 할 때도 왼손으로 조심조심했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다니까.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요리가 끝나고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쳐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고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시어머니의 손목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할게. 어머님, 손목 아프신데 제가 할게요. 안 돼. 내가 한다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밀어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할 수 없이 물러났어요.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릇을 잡으려다가 손에 힘이 없어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싱크대 아니라 깨지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가가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발 제가 하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자꾸 이래?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화가 난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계신다는 거리요. 어머님, 며느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짐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며느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요, 어머님? 의지하면 버림받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움이 단순한 냉정이 아니라 의지하기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는 거리요. 며느리는 조용히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는 안 떠나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수세미를 들었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전과 달랐어요. 조금 더 부드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내일 제가 다시 올게요. 그때 같이 병원 가요. 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고개 끄덕임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구나. 혼자 모든 걸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외롭게 견디셨을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픈 손목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안 떠나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믿었다가 또 버림받으면 어떡하죠? 시어머니에게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도 며느리였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자신의 시어머니를 열심히 모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팠을 때 시댁 식구들은 돌봐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짐이 된다며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상처가 시어머니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겠다. 혼자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평생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며느리가 자꾸 다가옵니다. 도와주겠다고 함께하겠다고 말해요. 시어머니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정말 이 아이는 떠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아픈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실 많이 아팠어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알아챘어요.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병원에 가기로 했지. 며느리와 함께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다음 날 며느리는 아침 일찍 시댁에 왔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요. 시어머니는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며느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어요. 의사는 손목 터널증 후군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방치하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다행히 아직 심하지 않으니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질 겁니다. 의사의 말에 며느리는 안심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조금 표정이 밝아졌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행이에요. 일찍 오길 잘했어요. 그래.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지만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물리치료 받으실 때 제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님, 제가 함께 가고 싶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날 이후 며느리는 일주일에 2번씩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셨어요. 병원을 오가며 둘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작은 일상 이야기들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손목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천천히 시어머니의 마음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얼음도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목은 물리치료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일주일에 1~2번씩 시댁을 찾았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며느리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며느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 어디 병원이야? 남편이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며느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겠지? 제발 괜찮으셔야 해.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남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검사 중이야.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대. 무슨 일이야? 손목은 다 나으셨잖아. 나도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며느리와 남편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남편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의사는 잠시 차트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니 만성 질환이 있으신데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만성 질환이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시네요. 언제부터 앓으셨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희는 몰랐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환자분께 여쭤보니 몇 년 전부터 증상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병원에는 안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년 동안 아픈 걸 혼자 참아오셨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일단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입원해서 며칠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약을 드시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며느리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링거를 맞고 계셨고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평소의 강인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어머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떴어요.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프신 거.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당뇨랑 고혈압이 있으셨다면서요? 언제부터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어요. 3년쯤 됐어. 3년이나요? 그동안 병원 안 가셨어요? 가봤자 똑같아. 약 먹으라고만 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약은 드셔야죠. 왜 안 드셨어요?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귀찮아서. 어머니.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았어요. 귀찮아서가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는 남편을 말리고 시어머니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귀찮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히 민폐될까봐 알리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며느리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려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민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다 함께 사는 건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혼자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도 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아들인데. 너도 내 살기 바쁜데 무슨 소리야. 나까지 신경 쓰라고. 어머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프시면 아프다고, 힘드시면 힘들다고요. 왜 너까지 나한테 신경 써? 너도 내일 하느라 바쁜데.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래요. 어머님 건강이 제 일보다 중요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우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어머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세요.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 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며느리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옆에 있어줬어요. 울음이 잦아들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혼자 살았어. 남편 죽고 나서는 더 그랬지. 며느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들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누구한테 기대고 싶어도 기댈 곳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 혼자 하는 게 익숙해졌어. 어머님. 그런데 내가 자꾸 다가오니까 두려웠어. 마음 주면 또 버림받을까봐. 시어머니의 고백에 며느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안 떠나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어머님 곁에요. 정말? 시어머니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약속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병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있어서 먼저 갔고 며느리 혼자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시어머니는 잠들기 전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 힘들 텐데 집에 가. 괜찮아요. 어머님 곁에 있고 싶어요. 며느리는 간이 침대를 펴고 시어머니 옆에서 잤습니다. 밤새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며 잠을 설쳤어요. 새벽녘 시어머니가 깼습니다. 며느리도 잠에서 깼어요.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며느리는 일어나서 시어머니께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물 드세요. 시어머니는 물을 마시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어머님. 고마워.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뭐가?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셔서요. 조금씩이지만 마음을 열어주셔서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차갑게 했지.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널 많이 밀어냈어. 미안해. 시어머니의 사과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이해해요. 정말? 네.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 알아요. 혼자 모든 걸 견뎌오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착한 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넌 착해. 내가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도 포기 안 하고 계속 다가와 줬잖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병실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어머님, 이제부터 약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알았어. 그리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셔야 해요. 응. 시어머니는 순순히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 식단표를 짰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시댁에 가서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정성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너 매번 오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저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일도 있고 집안일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건강이 더 중요해요.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며느리는 그 미소가 너무 좋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차갑게 대했잖아.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생각하니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잘 지내면 되잖아요. 그래. 이제부터 잘 지내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 어머님과 제대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아. 며느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아. 진짜 딸처럼 날 챙겨주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해준 음식을 먹으며 눈물이 났어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꾸준한 사랑과 정성이 그 마음을 녹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거라는 것도요. 여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식사도 잘 챙겨 드셨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 시댁을 찾았어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며느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오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현관문을 신경 쓰곤 했어요. 어머님 왔어요. 며느리가 밝게 인사하면 시어머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많이 사라졌어요. 왔니? 힘들었지? 아니에요. 오는 길에 과일 샀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배예요. 며느리가 보따리를 내밀자 시어머니는 받아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됐어요라고 거절하지 않았어요. 고마워. 내가 배 먹고 싶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기뻤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9월 말쯤 시어머니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소파에 누워 계셨어요.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님,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며칠 쉬면 나을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불안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시어머니가 자주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어요. 남편도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됐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보시죠. 남편이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시어머니의 안색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안 가시겠다는데 어떡해. 설득해야지. 이러다가 큰일 나. 며느리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뇨 합병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좋지 않네요. 며느리와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시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가요? 일단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입원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퇴근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수진아, 너 매일 오느라 힘들지? 시어머니가 미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걱정돼서 그래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회사 일도 바빴고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일주일간의 검사 후 의사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병증이 생각보다 진행이 빠릅니다.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와 남편은 걱정스러웠어요. 시어머니도 불안해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걷기도 힘들어 하셨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 죽을 끓여왔습니다.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서 보온병에 담아왔어요. 어머님, 제가 끓인 거예요. 드세요. 며느리가 숟가락으로 떠서 드리면 시어머니는 조금씩 드셨습니다. 고마워. 시어머니는 매번 고맙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그 말이 가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약해지시는 게 보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 병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며느리는 문 앞에서 조용히 섰습니다. 문틈으로 시어머니가 혼자 울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내가 잘못한 게 많지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한테 너무 차갑게 했어. 그 착한 애를 왜 그렇게 밀어냈을까? 시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잘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누구한테 마음 주는 게 두려워서 시어머니의 고백에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며느리는 복도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처음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이해해요.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다 알아요. 며느리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눈물을 닦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왔니?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말했지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직 입맛이 없어서 제가 죽 끓여왔어요. 조금만 드세요.
며느리는 보온병을 열어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떠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죽을 드셨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너 참 착하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께 잘못한 게 많아요. 뭐가? 어머님 마음을 진작 알아채지 못해서요.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는 놀랐습니다. 너 알았니? 네.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서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옆에서 잠을 청했어요. 새벽녘 시어머니가 깼습니다. 며느리도 잠에서 깼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그냥 화장실 가려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화장실까지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걸을 때 많이 의지하셨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와 침대에 눕히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너 힘들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곁에 있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말이야. 네. 사실 너무 예쁘고 착해 보여서 놀랐어. 우리 아들한테 과분한 것 같았어. 시어머니의 고백에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 이렇게 좋은 애가 언젠가 떠날까봐. 그래서 처음부터 정을 안 주려고 했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요. 정말? 네. 약속드려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다.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도 어머님이 계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님, 우리 집에서 같이 사셔요.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집이 편해. 하지만 어머님 혼자 계시면 제가 걱정돼요. 괜찮아. 너 자주 오잖아. 시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사는 걸 고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쉬웠지만 시어머니의 뜻을 존중했어요. 대신 며느리는 거의 매일 시댁에 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들러서 아침을 챙겨드리고 저녁에는 저녁을 챙겨드렸어요.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건강이 더 중요해. 며느리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정성에 조금씩 마음을 더 열었어요. 예전처럼 혼자 하려고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이것 좀 도와줄래?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부탁하셨어요. 며느리는 기뻤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두 사람은 함께 집안일을 했습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빨래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 며느리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그래도 혼자 아들 키우시고 모든 걸 혼자 하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힘들었지. 하지만 견뎌야 했어. 나밖에 없었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제는 저도 있어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시어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어요. 며느리가 곁에 있어서였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꼈어요. 시어머니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더 힘든 시간이 곧 다가올 거라는 걸요. 가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처음 만난 지 2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대했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지만 합병증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12월 초 시어머니는 다시 입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더 심각했어요. 얼마나 더 입원해야 하나요? 며느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상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의사의 말에 며느리는 불안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회사에서 연차를 내고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도 자주 병원에 왔지만 회사 일 때문에 매일 오지는 못했어요. 며느리 혼자 시어머니를 돌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기력이 없어서 말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어요. 시어머니의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춥지 않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추워하시는 걸 알았어요. 담요를 더 덮어드리고 손을 계속 잡아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의사가 며느리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며느리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와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병실로 돌아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지만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며느리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남편은 멀리 출장을 가 있었고 시누이도 급히 오고 있었지만 도착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실에는 며느리 혼자 있었어요. 겨울밤은 유난히 길고 어두웠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재빨리 다가갔어요.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물 좀 며느리는 물을 떠서 시어머니 입에 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 마셨어요. 고마워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미안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한테 참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어머님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렸습니다. 땀이 맺혀 있었어요.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야 시어머니는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해서 미안해 어머님, 다 괜찮아요. 이미 용서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포기 안 하고 계속 다가와줘서 어머님 너 아니었으면 난 평생 혼자였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힘내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내가 너를 사랑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정말 사랑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힘없이 며느리를 안았어요. 어머님, 저는 항상 어머님 곁에 있었어요. 지금도 여기 있고요.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어머님, 제발 눈 뜨세요. 안 돼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서 응급 처치를 했어요. 며느리는 복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님을 잃고 싶지 않아요.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고 산소 호흡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둘 다 급히 온티가 났어요. 어머니, 시누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자리를 비켜줬어요.
시누이는 어머니 옆에서 울었고 남편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가족들이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시어머니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시누이가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떴어요. 왔니네, 엄마. 제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다가갔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 너 정말 좋은 딸이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감사해요. 어머님을 만나서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도 며느리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도 함께 있었어요. 세 사람은 교대로 시어머니를 지켰습니다. 며느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어머니 옆에서 보냈어요. 겨울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차가웠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과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던 날, 차가웠던 인사, 조금씩 가까워진 순간들, 그리고 지금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 많이 사랑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지만 며느리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었어요. 겨울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겨울은 더욱 추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일주일째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계셨어요. 가족들은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만지다가 깜짝 놀랐어요. 손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간호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이 너무 차가운데 담요를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담요를 더 덮어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추워 보였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계속 잡고 비벼줬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리려고요. 저녁이 되어 남편이 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손이 너무 차가우셔. 걱정돼. 남편도 어머니의 손을 만져봤어요. 정말 차가웠습니다. 난방을 더 틀어달라고 할까? 이미 충분히 틀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추워하시는 것 같아. 며느리는 걱정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추위에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며느리는 집에 가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오래 아끼던 목도리였어요. 그 목도리는 며느리의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대학생 때 만들어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해온 거였어요. 추운 날이면 항상 그 목도리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져서 따뜻했어요. 며느리는 그 목도리를 가져와 시어머니께 감사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목에 두르세요. 따뜻할 거예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목에
목도리를 감싸드렸어요. 부드러운 울 소재의 목도리는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떴어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니? 목도리예요. 제가 아끼던 건데 어머님께 드리려고요. 내가 아끼는 건데 왜 나한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추워하시잖아요. 이거 두르시면 따뜻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목도리를 더 잘 감싸드렸어요. 어머님, 따뜻하게 계셔야 해요. 저는 여기 있어요. 계속 곁에 있을게요.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그 짧은 시간에 모두 흘러나왔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너무 차갑게 했어. 그런데 넌 끝까지 날 포기 안 하고.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정말 사랑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며느리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정말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힘없는 팔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고맙다, 내 인생 마지막에 너 같은 딸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계속 함께 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정말 천사야, 내 천사. 어머니, 내가 죽어도 널 지켜줄게, 하늘에서.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더 꽉 안았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준 목도리를 두르고 잠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목도리 덕분인지 조금 따뜻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면서 저도 성장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눈을 떴어요.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목도리 덕분에 따뜻했어. 어머니, 다행이에요. 편안하셨어요? 응,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 시어머니는 목도리를 만지며 말했어요. 이거 내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넌 엄마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 그래서 알았어.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세심하게 봐주셨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런 소중한 걸 나한테 고마워. 어머니,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며느리야, 아니, 제일 좋은 딸이야. 시어머니는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받아본 사랑 중에 내 사랑이 제일 따뜻했어. 어머니, 고맙다, 정말 사랑한다, 우리 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았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모든 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두 사람은 진짜 모녀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어머님의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곁에서 기뻐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목도리를 두르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내가 두를 거야, 따뜻해. 며느리는 웃으며 그대로 두었어요. 시어머니는 목도리를 만지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셔서요. 두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였어요. 겨울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손을 잡고 그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함께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잠시 나아진 것은 마지막 불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다시 악화되었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남편, 시누이, 그리고 며느리. 시어머니는 한 사람씩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잘 살아라고 했어요. 딸에게는 행복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고맙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성장했어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준 목도리를 만지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시어머니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목도리를 두르고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어요. 며느리는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예의를 다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도 함께 왔어요. 세 사람은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수진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자 시어머니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수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너를 떠났을 거야. 미안해. 이렇게 편지로 말하게 되어서. 수진아, 너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 너는 정말 예쁘고 착해 보였어. 우리 아들한테 과분한 것 같았지. 그런데 나는 너한테 차갑게 했어. 왜 그랬을까? 사실 너무 무서웠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된다는 게 언젠가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안 주려고 했어. 상처받기 싫었거든. 하지만 넌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다가왔고 계속 사랑을 줬어. 그 사랑이 내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어. 천천히 조금씩. 수진아,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외롭게 살다 갔을 거야. 하지만 너 덕분에 나는 마지막에 사랑을 느꼈어. 진짜 가족을 느꼈어. 수진아,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딸.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섞였어. 너는 내가 낳지 못한 딸이야. 내 마지막을 따뜻하게 해준 사람, 그게 너였어. 그 목도리 기억나? 내가 준 그 목도리. 그게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 내 사랑이 느껴져서 더 따뜻했어. 수진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내가 살아서 많이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라도 이렇게 말할게. 사랑한다, 우리 딸.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우리 아들이랑 좋은 가정 꾸려.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볼게. 항상. 다시 한번 말할게. 고맙고 사랑한다.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저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남편이 다가와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시누이도 함께 울었어요. 며느리는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평생 간직할 거예요. 며칠 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서요. 시어머니가 계시던 거실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시어머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차갑게 인사하시던 첫 만남, 음식을 거절하시던 모습, 손목을 숨기시던 모습, 병원에서 우시던 모습, 목도리를 두르고 웃으시던 모습,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잘 살게요.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행복하게 살게요.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꽃을 가져다 드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이렇게 지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자신의 일상을 들려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처럼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백꽃이 핀 가지를 가져와 산소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봄이 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던 백꽃 가져왔어요. 며느리는 산소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바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사랑한다.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일어서서 산소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돌아가는 길, 며느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며느리는 생각했어요.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잖아요. 며느리는 가슴속에 시어머니를 간직했습니다. 평생 간직할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한테 먼저 마음을 열어야지. 어머니처럼 차갑게 대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겪었던 외로움을 며느리가 겪지 않게 해줄 거야.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진심으로 다가가는 용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났지만 그 사랑은 며느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처럼 따뜻한 봄날 며느리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어머니의 차가움은 냉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혼자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꾸준히 다가갔고 결국 시어머니의 마음을 녹였어요. 마지막 순간 며느리가 자신이 가장 아끼던 목도리를 시어머니께 감싸드린 그 작은 행동이 시어머니의 평생 굳어있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야. 시어머니가 남긴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요?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늦기 전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